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어느덧 200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2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번 주 월가 이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위치도 그렇고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그 위치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나오는 이슈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장기적인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됐죠. 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경선 시작을 통해서 워런이 1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기존에 1위였던 바이든은 2위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도 지금 엮여 있는 상태라 좀 시기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경선에서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일단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은 재산의 2% 정도를 부유세로 걷겠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86억이거든요.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은 3% 정도 걷겠다. 그래서 이 거둔 돈을 가지고 아동, 보건, 교육복지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3,200만 달러 이상은 1% 정도,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은 무려 8%. 엄청난 수치입니다. 100억 달러 이상 8%? 이거는 좀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유세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상위 랭킹은 아니지만 이제 파리에 해당되는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0달러 정도 기본 소득 제도를 진행을 하겠다. 이게 117만 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큰 과소비가 없다면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부분, 그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 전 국민에게 117만 원씩 매달 지급이 된다면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최소한 없겠죠. 어쨌든 이 모든 정책들은 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거. 특히 지금 워런이 1위로 치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좀 많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 내년 대선 때 워런과 트럼프가 맞붙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워런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대수술하겠다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소수만이 아니라 미국인 모두를 위하도록 만들겠다. 결국 이거는 이제 정책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MMT 정책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우리나라든 그렇고 우리나라든 뭐 여러 나라든 대부분 거대 기업들에 의한 그 낙수 효과, 이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왔잖아요.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워런 같은 경우에는 거대 기업들에 의한 낙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는 거대 기업과 백만장자들을 살찌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세계적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아동 빈곤에 주목을 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 부분도 다 정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 내용을 보면은 결국 내년에 있을 2020년 미 대선의 그 정책 화두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들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으로 표를 많이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의 진정한 시작을 이제 알릴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에서도 이것을 아마 그대로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긴 할 텐데, 그건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 2024년의 대선이 실질적으로 MMT 정책이 생각보다 꽤 큰 규모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지금 민주당들 후보들의 공약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주의 정책들 전부 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만 지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 서서히 MMT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지금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죠. 이 빈부격차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 이런 과도기 속에 있다라고 지금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신다면, 어쨌든 미국의 정치는 미국만의 정치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그 대선 2022년이죠. 2022년 대선 때 분명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후보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는 뭐 몇몇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에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풍토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을 좀 잘 주목을 해보면 내년 미국 대선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됐고 사회주의 정책들의 그 가축장이 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단기적인 이슈. 연준에서 미니 QE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미니 QE를 시작한 이유가 어쨌든 단기 자금 시장 경색 문제, 레포 시장 문제 때문에 지금 미니 QE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니 QE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동성 부족 현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뭐 어제인 것 같은데, 어제 이 레포를 통해서 999억, 거의 뭐 1000억 달러죠. 10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매달 연준에 600억 달러 정도 QE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상에 보이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뭐 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키기 전에도 이 문제가 한번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큰 유동성의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단기자금 시장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결국 주식시장으로 그 여파가 전달이 된다면 또 한 번 시장 하락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는 이 문제가 연말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계속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단기 자금 시장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동성, 이것도 어쨌든 유동성입니다.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가장 큰 이제 요인이 되긴 하는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점점점 이제 하락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망이죠, 실망. 또는 경계감. 경계감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기대와 실망감이 지금 공존한 상태인데, 어닝 시즌 첫날 쪽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소비재 기업들, 소비재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재 문제는 일단 무엇과 연결을 지어볼 수 있냐면, 미중 간의 지금 관세 전쟁,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조업의 지금 거의 1년간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제조업 하락 추세가 1년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소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에.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남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나쁘게 나온다. 그런다면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실망감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의 경계감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있잖아요. 금리 선물 시장에 10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93%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 확률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간 연준에서 불확실성으로 계속 지목을 했었던 이 미중 관세 전쟁 문제, 그리고 제조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결국 해소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실적 발표가 결국 FOMC 금리 인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시장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 우리나라 지금 시장 위치가 이번 주에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고점 돌파는 했습니다. 이전 그 3파에 해당되는 그 선물 지수를 고점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5파동 구조가 얼추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파동에서는 아직 5파동이 다 나왔다라고 확정 짓는 그런 것들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저점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긴 했는데, 오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고점을 올린다. 그러면 정말로 5파동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파동 모양, 조정파동의 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완전히 조정장세로 갈지 안 갈지 조금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 분석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이번 주 시장 분석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변곡점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